자, 갑니다. 제 난이도로는 50점이에요, 50점. 50점 넘으면 괜찮아요. 어려워, 실전보다. 50점 넘으면 실전 여기서 한 최소 10에서 15점 플러스 하면 돼요. 난이도 하, 10문제 정도가 여기 없거든. 다 중 이상이에요. 중, 하, 중중, 중상, 상까지 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 2문제, 3문제가 없고 밑에 8문제, 10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회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50점 정도 맞으면 본시험에서 6점 충분히 넘어요. 지금 실력으로.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최소 40점도 괜찮아요. 민법 기준. 대신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지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내 점수 6점이면 계속 6점으로 가. 하지만 복습을 해버리면 실전에서 이렇게 올라버려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복습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최소 40점, 최소 50점. 50점 넘으면은 괜찮아요. 민법은 괜찮고. 대신 막 40점도 안 나와. 아, 그럼 1차만 해. 제 난이도에서 40점이 안 나오면 1차에 집중하세요. 뭐 1차만 하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 선택하세요. 자, 갑니다. 이제 18번. 을은 갑, 토지의 건물, 소유하게 지상권 설정받았다. 옳은 것은. 그러면 갑, 토지, 을 지상권이죠. 을 동그라미. 항상 소유자, 갑, 토지, 밑줄, 을 동그라미, 꼰자.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 왼쪽 놈 주인은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을 안 정했대요. 지상권에서. 그러면 주인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빨리 계산해야 돼. 기간을 안 정해도 여전히 30년.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보장되죠. 기간 안 정해도 30년 보장. 따라서 갑은 소멸 청구할 수는 없죠. 30년 보장이니까 X. 2번. 을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네요. 2년 이상 지료 연체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을이 담보대출 일으켰지. 저당권자가 있어. 그러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한 경우 소멸 청구 못하나? 저당권 담보대출 일으키면 월세 안 내도 못 빼나? X. 저당권 박혀 있어도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단지 저당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주라고 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 기간 지난 후 소멸된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인정된다. 지금 공부해요. X. 3번.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네요. 양도 전후를 통산, 합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양도되면 항상 외워야죠. 양수인에게 2년 요건 갖춰야지. 따라서 합산 2년? 안 돼. 합산 2년이 됐다는 얘기는 양수인한테 2년이 안 됐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합산 2년 이랬다고 해서 안 돼. 할 수 없다. 너 X. 4번. 이 토지를 양수한 자는 병은 지상권 존속 중에 을 지상권자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넘겨.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새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존속 중이죠. 남은 기간에 계속 살 수 있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요. 정답. 5번. 지상권자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절대적 처분의 자유.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 동의도 필요 없고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X. 19번. 지역권.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저당권도 똑같죠. 2번.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다. 지역권은 종로, 주인은 소유권. 따라서 종로만 분리양도 안 돼. 그대로 맞는 질문. 3번. 통행지역권은 지료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지상권도 그렇고 지역권도 그렇고 지려내라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따라서 맞는 지문. 4번.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위한, 요역지. 요역지는 전부여야 돼. 따라서 왼쪽
유액지 일부는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으로. 다 맞네? 5번 정답.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를 위해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 뭐가 없어? 통로 개설 해라. 통로 개설 해라. X. 20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 설정.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 취득. 자, 사람이 갑을 병 낳았죠. 그러면 갑 토지의 을 전세권이 을의 동그라미 하시고 항상 권자에 병은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한 놈이네요. 자, 그 후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다. 항상 전세권의 저당권 태어나면 세트로 등장하는 게 기간 만료예요. 왜?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자, 틀린 것은 1번.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저당권자 병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금을 전세권자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자, 병이 압류를 안 했죠? 그러면 기간 끝나면 세입자 을한테 전세금 돌려줘야지. 맞는 지문 2번. 전세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저 지금 기간 만료했죠, 문제. 기간 만료 밑줄 해놓으시고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 187조 말소 등기 없이 187조. 그중 소멸하는 건 사용물권, 용익물권적 권능 소멸. 그대로 연결됐지. 맞는 지문. 3번. 병, 저당권자가 전세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이 저당권자 병은 전세금 채권에 우선 변제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저당권자가 전세금 채권 압류했죠. 그러면 압류했으면 왜 압류했겠어? 땡기려고 했겠지. 따라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X죠. 어긋났지. 행동했으면 소수는 있다야. 187조 빼놓고. 그래서 이게 물상돼 있죠. 기간 만료로 전세권은 소멸. 따라서 5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할 수는 5번. 없다. 왜? 기간 만료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대신 3번.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한 대신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죠. 따라서 은행은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다. 이게 3번 질문이에요. 물상대의 방법이 지급 전에 압류해라. 그래서 압류해서 물상대의가 뭐예요? 땡기는 거지. 우선 변제 받는 거. 그래서 3번이 물상대의 지문입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X. 4번. 갑은 을로부터 전세,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나오면 동시이행 지문.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전세금 못 줘 할 수 있다. 왜?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래서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까지 같이 동시행이니까 너 등기 말소 서류 줄 때까지 나 못 줘 할 수 있다. 정답 3번. 자, 유치권 갑니다. 21번.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간접 점유죠? 오, 그렇죠. 괜찮아. 옆집에 맡겼으니까 소멸하지 않아. 성립한다. 긍정으로 끝나야죠. 기억 들어가야죠. 135. 자,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자, 원래 부동산 일부에는 사용물권만 들어서 용익물권. 하지만 유치권도 돼요. 그래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외웁니다.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옳은 거 기억니은. 정답 1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죠. 자, 이거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하나? 아니죠. 신랑.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X. 수급인은 지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지 재료와 노력으로, 지 비용과 노력으로 같은 말. 네 거니까 자기 소유 건물이니까 유치권은 안 돼로 끝나야죠. 없다로 끝나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 X예요. 그래서 옳은 건 기억년. 정답 1번. 자,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도인의네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아니야.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 을이네.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중심 잡아야죠. 나는 뭘 봐야 돼? 일단 읽고 뭘 봐야 돼? 매매대금 채권만 봐야지. 중심.
매매대금 채권은 비용 채권이 아니죠. 결련성이 없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지. 따라서 유치권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2번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자, B 유익비 났어.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떠버렸어? 원상 회복 약정. 원래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증이 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하지만 원상 회복 특약이 걸렸구나. 원상 회복 특약이 걸리면 비용 포기 특약.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따라서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없네요. 유익비 채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소수로도 없다로 끝나야지. 부정으로. 맞는 지문.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받는 채권. 더 이상 보지 마.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소수로 가요. 유치권 안 돼로 끝나야 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돼.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 전 동그라미 해야겠죠. 아하, 너는 유치권 취득을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구나. 소수로 가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있다. 전 있다. 후 없다고. 전 있다죠. 다 맞으니까 5번 정답. 5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지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절반 돈 받으면 이제는 유치권 전부에 행사 못하나?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들이댈 수 있죠. 불가분성. 불가분성에 관한 질문이네요. 일부 받았더라도 목적물 전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 전부 다 할 수 있죠. X예요. 정답. 자, 23번 저당권. 틀린 것은 1번 저당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취득자 법조문 두 번째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 근저당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2번은 채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지전이 아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무조건 3취득자 지문이에요. 따라서 너는 3취득자 아니지. 은행이지. 쫓겨갈 놈이 아니지. 3취득자 아니니까 대신 갚고 말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X. 정답. 3번 저당권은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 다른 채권도 하면 돼요. 하지 못한다. 분리하면 못한다. 4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에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다면 저당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할 수 있다. 자, 압류는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할 필요 없다. 따라서 3자 압류라도 저당권자 물상대할 수 여전히 할 수 있다. 맞는지. 작년에 우리 정답 질문이었지. 5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설정자가 받는 차임채권은 이제는 저당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니까.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이제는 미친다. 압류 전 차임채권은 미치지 않는다. 원칙대로. 정답 2번. 자, 24번 근저당 옳은 걸 모두 그러시. 옳은 거 고릅니다. 옳은 거. 기억. 근저당의 물상보증인은 확정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을 봐야지. 그렇구나. 너는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이구나. 물상보증이나 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되겠구나. 맞는 지문. 기억 들어간 거 1번, 3번, 5번. 니은 가야지. 니은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대위 변제된 경우 근저당의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뭔 소리야. 넌 앞으로 물음표. 디귿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변제했더라도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복잡해. 아 몰라. 물음표. 리얼. 막 머리 쓰는 건 두 번째. 리얼. 하나 제끼면 되니까 리얼.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네요.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의 해지 의사표시로서 지채권 확정시킬 수 없다. 자, 기간 정함이 없죠.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해서 확정시킬 수 있다. 너 X야. 그럼 리을 제껴. 1, 3, 5 중 일단 5번이 제껴졌어. 그럼 니은하고 디귿 중 아니 잠깐 해결해야 돼. 그죠? 니은 디귿을 해결해야 돼. 그럼 니은 해결할래요? 디귿 해결할래요? 디귿을 해결해야 돼. 디귿은 살짝 정리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어. 자, 디귿. 확정 채권액이 채권 추액을 초과했어. 7억 5억 사건. 채무자가 주어가 채무자네. 그러면 채무자가 최고액은 채권 최고액을 말하죠. 채무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걸 해결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 최고액 5억 갚았대. 채무자가 5억 갚았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채무자는 전부 7억 다 갚아야 되거든. 따라서 최고액 5억만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일부 변제이지. 아직 2억 안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디귿이 맞구나. 니은 디귿 중 디귿을 찍어야 돼. 디귿은 찍는 게 아니지. 정리가 들어가란 얘기죠. 너는 채무자구나. 채무자는 7억 전부 갚아야지. 최고액 5억만 갚았다. 안 돼. 말소 청구할 수 없어. 맞네. 따라서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자, 니은. 확정 전에 일부 양도, 일부 대입변제. 같은 말, 일부 양도로 합니다. 확정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 전 일부 양도의 경우 근저당권이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그냥 버리실 분 버려. 나머지도 몰라 죽겠는데.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디귿이에요. 3번. 자, 이제 계약법 갑니다. 25번. 계약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옳은 거 고릅니다. 박스 문제를 제가 정확히 매 회마다 10개씩 냈어. 알란가 몰라. 정확히 제가 10문제씩 다 배치했어요. 작년에 정확히 아까 원장님한테 10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재작년에도 9문제. 요즘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춰서 박스 문제를 회마다 10문제씩 배정해. 제가 정확히 다 배분했어. 그 다음에 정확히 1번부터 5번 정확히 배분했어. 6개에서 10개까지. 그러니까 절반 풀고 한 번으로 찍어도 몇 개 맞춰요. 가장 마킹이 안 된 거.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 그런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네요. 자, 매매계약 성립한다. 을이 4억이면 어때? 그거구나. 이거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구나.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만 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요. 엄청 중요한 지문이니까. 그래서 X입니다. 기억 탈락. 니은. 발송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도착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에이? 아버지가 알았는데 범죄 흔적이죠.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너 X야. 너도 탈락. 디귿.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차는 상대방 을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행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상대방 을에게 실례익 배상해야 된다. 동네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동네. 자, 범죄 흔적. 상대방이 두 번째 줄. 알 수 있었네. 상대방이 불능을 알 수 있었네. 알이구나. 알 나오면 부정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 찍어버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나오면 대부분이 없다로 끝나. 부정. 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알이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물을 수 없다. 부정으로. 않는다,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실례액 배상 안 해도 되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니까. 너도 X야. 리을 정답이네요. 4번. 리을. 어느 일방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이놈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구나.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면 이거 불법행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부당 거부 사건이죠. 부당 파기라고도 하고.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범위가 신뢰의,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맞는 질문은 불법행위로 갑니다. 그래서 리을 하나 오라요. 자,
26번 동시항변권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 의무만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주된 급부만이 동시행관계. 맞아요? 틀려요? 주된 급부만 동시행관계. 맞아요. 주된 급부 반대말이 부수적 채무거든. 주된 채무 그 말이에요. 주된 채무만 동시에. 이유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 채무가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부수적 채무 동시에 아니죠. 맞는 질문이야. 주된 채무만 이렇게 읽어요. 주된 채무만이 동시에. 부수적 채무는 아니야. 같이 하세요. 맞는 거예요. 2번 쌍방 채무가 별개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항변권 성립시킬 수 있다. 특약 나왔죠? 그렇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먹히지. 유효. 원래는 별개 계약 동시행관계 아니죠. 하지만 특약으로 우리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 임의규정이니까.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떴어.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럼 스스로가 이제는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렸죠. 동시행하면 행사할 수 있다. 연결돼 있지.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 설정 등기를 격려. 보증금 채무와 전세 말소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뭔 소리야. 처음 들어봐. 물음표. 5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행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행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행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 게 동시행변권의 효과인데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동시행변권 행사해야 돼요? 행사 안 해도 돼요? 이행지체 아니려면 행사 안 해도 돼. 존재만으로 동시행변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아니에요. 따라서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그 지문이요. 지문을 줄여야 돼. 단순화시켜요. 이행 거절 의사 밝혔다. 이게 행사야. 동시에 이행항변권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행사할 필요 없어. 행사는 어디 가서 해요? 재판 가서. 소송에서는 동시항변 행사해야 돼요. 하지만 갑을 사이에서는 행사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지체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러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은 몰라, 5번 맞아. 정답 4번.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4번 X. X. 복수대상 아니에요. 페이크 지문이요. 나머지 통해서 가라는 얘기. 복수대상 아니에요. 자, 2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 수령. 그런데 이 토지가 공용, 수용됐구나. 수용이 동그라미 얘기했죠. 수용.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됐네. 쌍방무책 사례 문제. 옳은 것은. 수용이니까 보상금 넘겨. 그 지문 하나 뜨겠지. 나머지는 태풍하고 똑같아요. 1번. 오른쪽 놈은 이 매매계약 해제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보배상이 뭘까요? 손해배상하고 똑같아. 손해배상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경우 수용 쌍방무책인데 을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X. 지금 쌍방무책 위험부담이니까 해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채무불행동네 아니니까 X. 2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한테 귀속한다. 그런 거요? 돈 다 주면은 수용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한테 귀속? X. 수용보상금 채권이 을한테 귀속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갑이 채권자입니다. 자체 귀속. X 지문.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즉 쌍방무책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못 하잖아. 받은 돈은 돌려줘라. 따라서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을이니까. X. 4번. 을은 오른쪽 놈은 계약체계상 과실 이유로 실효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지문이요. 지금 후발적 불능이죠. 위험부담 동네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 동네인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체장 관리책 물을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1, 2, 3, 4가 다 사선이 4개 그어졌다면 5번이 정답이겠지. 5번. 을은 갑에 수용보상금, 채권 넘겨 양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보상금 넘겨. 이미 받았으면 돌려줘. 할 수 있다. 수용이 나오면 반드시 보상금이 나오죠. 자, 동네가 1번, 4번. 1번. 채무불이행 지문이죠. 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4번.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면 이건 원시적 불능동네. 후발적 불능 이쪽 동네에서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없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 5번. 28번.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3자 계약체. 잠깐. 채무자가 갑이라고? 그림 그려야겠네. 채무자 갑이 오른쪽에 와야지. 채권자 을이 왼쪽. 바뀌었어. 을과 병이구나. 을이 요. 채무자가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돈 줄 놈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갑을 병이 아니라 을과 병이요. 그래서 갑이 채무자, 낙약자. 아이고, 우리 기출을 보니까 이렇게 바꾼 적이 있더라고. 항상 저는 갑을병 세트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기출 문제예요. 문제는 지문은 내가 편집했지만 그래서 읽어야 돼. 낙약자가 우리는 통상 을인데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낙약자예요. 자,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병 3자는 원상회복을 갑 그림 봐야 돼. 갑이 오른쪽 놈이죠. 낙약자에게 병은 청구할 수 없다. 자, 해제로 인한 효과도 3자는 누릴 수가 없죠. 해제권도 없고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지. 병은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2번 병 3자 병이 갑 오른쪽 놈 낙약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하면 지고원리 취득한다. 낙약자에게 갑에게 연결됐죠. 수익의사 표시 상대방은 지한테 돈 줄로 낙약자지 갑이지. 여기서는 갑이지. 맞는 지문. 3번 만일 갑 낙약자 오른쪽 놈 낙약자 갑이 병한테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 이는 3자 계약에 준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자, 갑이 병한테 돈 빌려준 게 있죠. 그거 너 갚지 마. 채무 면제. 병 입장에서 좋은 거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면제됐으니까. 따라서 병을 위한 계약. 그렇지. 4번 갑은 낙약자는 병이 3자가 지한테 돈 주세요. 이행 청구하는 경우 을 왼쪽 놈 요약자와 병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을과 병 사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 저쪽이구나. 너는 저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연결됐네. 그럼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네. 5번 갑 귀책 사이 오른쪽 놈이 있죠. 낙약자 귀책 사이로 채무불이행. 자, 3자 병은 채무불이행한 낙약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지가 해제는 못하죠.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효과 해지만 있는 게 아니지.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죠. 따라서 3자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 효과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그래서 낙약자의 귀책사유, 해제 이렇게도 뜨고 채무불이행 5글자 다 띄워줄 때도 있고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정답 지문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갑이 안 줬어.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이쪽은 있다. 4번 저쪽은 없다. 이 두 개 중 하나. 그 다음에 5번 3자는 취소 해제권은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다음에 3자 계수 수익자는 3자가 의사표시에 3자가 아니다. 무조건 대항할 수 통정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네 놈 중 정답 지문 하나 나와요. 반드시 해. 자, 29번 을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모두 골라라. 즉 을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끼란 얘기예요. 아닌 놈. 즉 최고 해야 되는 걸 고르란 얘기예요. 문제를 이렇게 그쵸? 그냥 최고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내주면 안 될까? 제가 낸 거 아니야. 기출을 이렇게 냈어. 기억.
최고해야 되는 걸 고릅니다. 을이 병 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갑규칙사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네요. 자, 갑을 매매인데 타인권리 매매네. 문제는 범죄 흔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야. 규칙사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행불능이구나. 매도인 갑의 규칙사로 인한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필요 없지. 너는 최고 필요 없으니까 탈락돼야겠구나. 기억 탈락. 1번, 3번 탈락. 이제 2, 4, 5 남았어. 니은.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 반환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이고 뭐가 이래 복잡해. 몰라. 넘어가. 머리는 나중에 쓸까. 디귿.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갑을 매매네요. 매매대금 채무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나 이거 알아.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요. 최고 필요 없겠네. 그럼 너 탈락. 디귿 탈락. 그러면 2번 탈락. 5번 탈락. 그죠? 그러면 1, 3, 2, 5 다 날라갔네? 정답 4번. 정답 4번. 기억하고 디귿만 정확히 알면 이행불능이구나. 최고 없이. 너는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구나. 최고 없이. 그럼 기억하고 디귿 탈락시켜야지. 탈락. 정답은 4번. 자, 니은. 리을 갑니다. 리을.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 날짜까지 등기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날짜가 지났네. 아하, 이행지체구나.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지났죠. 이행지체 최고 해야겠지. 그게 들어가. 자, 니은.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것도 날짜를 지체한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예요. 그래서 니은, 리을은 이행지체니까 최고 해야 되고, 기억은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고, 디귿은 이행지체지만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그러니까 최고 필요 없죠. 이 문제는 기억, 디귿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예요. 니은 생소하고 리을도 생소하죠. 생소한 지문이 나와요. 항상 모든 본시험에는 기억, 디귿에서 중심 확 잡고 하란 얘기예요. 난이도 사항입니다. 이런 게 난이도 사항이에요. 자, 30번 갑니다. 매매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그 후 과실 수집권은 왼쪽 노 매도인에게 있다. 자, 인도 전에는 원래 매도인이야.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떠 있어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구나. 인도 전이라도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으로 보내라. 따라서 매수인으로 나와야 돼. 너 X야. 틀린 거 기억. 나왔죠. 기억 1, 3, 5. 자, 니은.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라. 그대로 법조문. 건물이 왔으면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목적물 왔으니까 이제는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맞는지 뭐. 니은 탈락. 1번 탈락. 디귿.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분담한다. 측량비용만 맞는지 뭐. 등기비용은 매수인 을이 부담해야 되고 저당권 말소는 매도인 갑이 지가 해야지. 돈으로 해야지. 따라서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은 균분이 아니라 각각 어느 일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X예요. 그 디귿이 들어가야지. 정답 디귿 들어간 3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이 X예요. 자, 리을.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라면 상대방이 이 예약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소멸한다. 무조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 설사 부동산 먼저 받아 상관없어. 무조건 소멸. 그러면 리을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리을이 확실히 맞아. 리을 제껴. 4번, 5번 제껴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안 거 조합시키고. 그런 식으로 박스 문제는 탈락시키고 내가 한 거 포함시키고 조합해 갑니다. 31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가 오게 돼 저당권 설정. 수토. 을 소유 가옥이니까 을 소유 밑줄. 갑으로부터 돈 빌려서 저당권이니까 갑 저당권자네요. 자, 그런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 가옥이 저당권 실행 병에게 매각. 자, 그러면 갑을 병이 나왔죠. 그림 그려야지. 을이 갑한테 돈 빌려면서 갑한테 저당권 설정했고, 그 다음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날아가 버렸죠. 저당권 실행 매각이 경매예요. 그러면 지금 동네가 매매 동네죠. 매매 동네에서 나오는 경매 담보책임 사례 문제입니다. 담보책임인데 경매 사례 문제. 물론 지문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왼쪽 놈 을이 채무자, 저당권자, 채권자. 이제 이렇게 읽어야지. 저당권자를 읽지 말고 채권자. 그래서 갑은 채권자, 왼쪽 놈 을은 채무자, 병은 경락인. 그러면 동그라미는 어디에 쳐져야 돼? 병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돼. 여기는 이놈이 중심이니까. 경락인이 담보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자, 경매 담보책임 사례 문제에 옳은 것은 1번.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 병은 오른쪽 놈 갑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경매가 무효죠. 자,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 하지만 무효의 효과. 내 돈 배당받아가 은행 채권자한테 갑한테 1억 내놔.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만약에 이걸 담보책임으로 이해해서 옳은 거 오라 하는 사람은 실수가 벌어지죠. 그래서 무효의 효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 2번. 이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 지는 자는 오른쪽 놈 채권자 갑이다. 그런 거요. 1차적으로 담보책임 지는 자는 왼쪽 놈 채무자 을이다. X. 3번. 이 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단순히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사돼야지. 실행되고. 문제되지 않는다. 단순 설정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X. 4번. 이 가옥의 부분 파손에 대해 을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타예요. 병이에요. 을이 아니라. 문제 풀면 좀 이상하지 않았나? 병은 을 자리에 병을 넣어요. 아, 제가 오늘 오면서 미리 흑판에 저거 해야지 그 했는데 사장님 말을 깜빡해버렸어. 기억해야지. 71번 4번지 뭐. 아니 내일 하고네. 여러분들한테 못 해줬지만 을 자리에 병. 경락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자, 가옥의 부분 파손. 내부 균열로 생각하세요. 부분 균열. 물건의 하자죠. 따라서 물건의 하자 경매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병은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 안 돼. 물을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 정답이에요. 자, 5번. 이 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네요. 경락인은 이 채권자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범죄 흔적. 알고도 경매 신청했구나. 이 나쁜 놈이구나. 알면서도 경매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죠. 나쁜 놈이니까. X죠. 결국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경매의 경우 4번부터 갑니다. 4번. 물건 하자 안 돼. 그다음 1번.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 담보책임은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 부당이득 반환이 나왔죠? 따라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채무자 을한테 가야지. 오른쪽 놈 채권자 갑한테 가면 안 돼. 2번 질문. 오케이. 임대차 갑니다. 부속물 유익비 틀린 것은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6달 내에 행사해라. 맞아요? 틀려요? X예요. 자, 비용은 제척기간 6달은 맞아. 기산점.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이에요. 종료 날로부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반육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민법은 기산점을 장난쳐요. 숫자보다도. X입니다. 정답이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2번.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일시사용 임대차. 콘도 가서 에어컨 사러 갈 수 없다. 맞는지 뭐. 3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나였어. 맞는지 뭐. 4번. 일시사용 임대차.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된다. 콘도 가서 보일러 고쳤죠. 보일러 값 받아올 거예요? 그냥 올 거예요? 받아와야지. 보일러 내 돈으로 고쳐줬는데 뭐 콘도 주인은 줘야 되죠. 비용은 실비. 실비니까 일시사용임대차에서도 인정된다. 5번 부속물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속물이 붙어버렸네. 구성 부분. 그럼 더 이상 부속물이 아닌 부합물이 됐죠. 부속물 매수 대상 되지 않는다. 맞는지? 정답 1번. 다음 3번. 갑으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한 을은 토지 임차 밑줄 을 동구로 하며 토지 임차의 늘 기간 약정 없이 밑줄 해야겠죠.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자, 임차의 늘이 토지 임차의 니 지상에 뭐가 건물 신축, 뭐가 건물 밑줄, 건물 신축, 지상물 매수 청구권 사례 문제. 자, 왼쪽 놈 주인 갑은 임대차 계약 얼마 후 해지.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을 을이 임차인 오른쪽 놈 1번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철거 합의가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는 무조건 잇따로 끝나. 이 철거 특약은 가행법규 위반? 무효.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철거 특약은 없는 거야. 여전히 임차인은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틀렸어. X 정답. 1번에서 정답 채워버려야 돼. 2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 따라서 사세요 하는 순간 매매 성립. 주인 거절 권한은 없다. 맞는지만. 3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임대차 해지됐네요.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 채무불이행 잘못했구나.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이 계약은 임차인 을이 주인으로부터 통고받은 날로부터 6달 경과하면 소멸. 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주인이 하면 6달 후, 세입자 임차인이 하면 한 달 후 해지. 따라서 지금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러니까 6달 후 소멸. 맞는지 뭐. 5번. 을은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건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하고 돈 줘 할 수 있다. 맞는지 뭐지? 흘러가겠지. 정답 1번. 자, 34번. 갑 소유 건물 임차든 을이 갑 동의 없이 다시 병에 이전돼. 동의 없이 동그라미 빵 하시고 무단전대 사례 문제. 갑을병 안 바꿨으니까 옳은 것은 1번. 을병 전대차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무단전대차죠 지금. 무단전대차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언제나 유효. 무단양도든 무단전대차든 유효로 무조건 끝나야 돼. X. 2번. 무단전차인 병은 임차인 을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무단전차인데 뭔 대항이야?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죠. X. 3번. 을병 전대차에도 불구하고 갑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무단전대차 있어도 갑이 해지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맞는 주문이야. 옳은 거 3번 정답. 4번. 만약 임차인 을이 갑,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권 병에게 양도. 자, 적법 양도입니다. 이미 발생된 을의 갑에 대한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적법 양수인 병에게 이전된다. 밀린 월세가 병한테 이전된다고? 병이 싫어라 가겠죠? 밀린 월세 10개월 밀린 월세를 병한테 이전되면 병이 싫어라 가겠죠? 이전되지 않아요. 밀린 월세는 갑하고 을끼리 해결. 그래서 연체차임 채권이 나오든 연체차임 채무가 나오든 임차권이 양도됐든 소유권이 양도됐든 이 병들한테는 이전되지 않는다. 당연 이전되지 승계되지 않는다. 밀린 월세는 갑을 니들끼리 해결해라. 병한테 당연히 넘어가지 이전되지 승계되지 않는다. X예요. 5번. 임차인들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 자, 임대인 이를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소부분 사용은 괜찮아. 동의 없어도. 따라서
해지할 수는 없다.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오케이. 10분간 쉬고 합니다.